안녕하세요. 터프터프입니다. 먼저 잔디에 생긴 문신을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2021년 여름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잔디도 많이 힘들어했죠. 저번 콘텐츠에서 언급했듯 한지형 잔디 관리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번에 예고했듯 이번 시간에는 잔디의 뿌리 기능 상실에 따른 문제 중 잔디의 문신처럼 발생하는 일명 요정의 반지라고 하는 페어리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뿌리 기능 상실에 따른 문제는 페어리링, 뿌리피시움 썸머 패치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병원균에 의한 뿌리 기능 상실이죠. 또 스피뉴조 증상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페어리링은 좀 특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일으키죠. 지금부터 페어리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 20년간 잔디 병해에 대하여 연구하고 계신 터프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터프김입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잔디의 문신처럼 발생하는 페어리링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버섯과 관련이 있다던데 이 속설이 사실입니까? 네, 페어리링과 버섯의 관련성은 속설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잔디밭이나 골프장을 다니다 보면 가끔씩 버섯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버섯이 페어리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 할 수 있죠. 버섯이 페어리링을 발생시킨다.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군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섯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버섯은 담자균류에 속합니다. 영어로는 바시디오마이세츠입니다. 풀이하면 바시디움은 담자기를 뜻하며 마이세츠는 곰팡이를 뜻하죠. 담자기는 한자의 설명대로 포자를 메고 있는 기관이며 주로 버섯의 갓에 있는 주름 부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좀 더 알기 쉽게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버섯을 반으로 자른 상태이고 여기 연주황색 부분이 주름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름을 자세히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이런 구조물이 보이는데 이것을 담자기라 하죠. 이 끝에 매달려 있는 것이 곰팡이의 번식체인 포자입니다. 담자균류의 포자이므로 담자포자라 하죠. 이 담자포자가 떨어져 발아하게 되고 균사로 자라나 땅속에서 서식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잔디가 자라는 땅속에 균사가 너무 많이 자란다는데 문제가 있죠. 보이십니까? 이건 페어리링이 발생한 부분을 떼어 습실 처리한 것인데 균사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이걸 균사 매트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 곰팡이 균사는 썸머 패치, 라지 패치, 피티움 등의 병원균처럼 잔디 뿌리를 침입하거나 썩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잔디를 죽게 만드는지에 대해 궁금하시죠? 답은 잔디 뿌리 즉 근권 부위를 소수성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소수성이란 물과 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물과 친한 것은 친수성이라 표현하죠. 페어리링의 원인균의 균사는 소수성입니다. 한번 극한 소수성을 보겠습니다. 이건 페어리링을 발생시키는 버섯의 균사를 배양기에 배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떨어뜨려 보았죠. 그 결과 물이 소수성인 균사에 전혀 스며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보이시죠? 이런 균사가 잔디 뿌리를 감싸거나 뿌리 주위에 분포하게 되면 잔디는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 말라 죽게 됩니다. 이제 쉽게 이해가 가시죠? 결국 정확히 말하면 담자균류의 균사체가 페어리링을 일으키는 것이죠. 정말 알기 쉽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평소 궁금하던 것이 있는데요. 잔디밭이나 골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씩 잔디의 색이 진녹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페어리링인 것은 알겠는데 잔디의 색이 왜 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원형의 띠 모양으로요. 페어리링의 발생 원리에 대해 질문하신 거군요. 먼저 대부분의 곰팡이균들은 방사형으로 자랍니다. 그림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페어리링은 일단 원형으로 나타나죠. 그럼 왜 잔디의 색이 진해지는가? 그 이유는 담자균류의 균사체는 유기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고 동시에 잔디가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질소로 유기물을 분해하죠. 이걸 잔디가 흡수하여 잔디의 생장이 촉진되는 것입니다. 페어리링이 발생 안 된 지역보다 비료 성분인 질소가
더 많아 영양 상태가 좋은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띠 모양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과 같이 페어리링은 3가지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서 설명한 A 지역처럼 유기물을 분해하여 질소 성분을 잔디가 흡수하고 영양 상태가 좋아진 지역, B 지역으로 담자균류의 균사체가 없는 부분으로 잔디의 영양 상태가 A보다는 낮은 부분, 마지막으로 C 지역으로 담자균류의 균사체는 존재하나 균사의 활성이 낮은 부분이죠. 띠 모양으로 페어리링이 발생하는 이유는 유기물 분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 C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궁금증을 해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어리링은 원형의 띠 모양인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습니다. 앞에서 구경한 잔디 문신처럼요. 이건 왜 이런 거죠? 잘 보셨습니다. 관찰력이 좋으시군요. 먼저 다양한 모양의 페어리링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자균의 종류에 따라 균사체의 생장 속도는 다르겠지만 1년의 중심 부분을 기점으로 수십 센티 정도 바깥쪽으로 자랍니다. 이 때문에 처음으로 발생하는 페어리링의 모양은 대체로 원형에 가까우며 크기가 A같이 작은 원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크기는 B같이 커지겠죠.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다음부터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면 C처럼 찌그러진 모양의 페어리링은 유기물 함량이 고르지 않아 담자균의 생장 속도가 다른 데 있습니다. D와 같이 페어리링이 두 군데서 발생하여 띠가 겹치기 전 모양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이 모양으로 페어리링이 존재하죠. 그럼 가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페어리링 환이 수렴되는 부분은 접촉점에서 담자균류의 활동이 멈춥니다. 그 이유는 같은 동일종의 담자균류라도 다른 장소에서 생장하던 균사체와 접촉하게 되면 자가 억제 대사물질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균사체 생장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가운데 수렴하는 부분은 띠 모양으로 진녹색이 형성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F처럼 초승달 모양인 페어리링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와 같이 가리비 모양은 여러 개의 페어리링 환이 겹치게 되고 E와 F의 복합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 궁금하던 것이 정말 완벽하게 해소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페어리링이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발생 패턴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페어리링 방제에 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터프터프였습니다.